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미 국무부 공식 입장 발표 임종석 큰일 났네 라는 주제로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 국무부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며칠 전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의 남북협력, 나아가서는 미국과의 공조를 하지 아니해도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교류와 북한 사업을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미국을 배제할 수도 있다라는 워딩을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자 미 국무부가 22일 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 소식은 무엇이냐? 임종석 아새끼 꺼지라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미 국무부 대변인실이 22일 청와대 고위인사 임종석의 발언, 다시 말하면 서두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국 정부는 남북협력에 대해서 앞으로는 독단적으로도 할 수 있다. 또 나아가서는 미국하고 소통은 하되 이제는 미국이 빠진 한국 문재인 정부의 단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문제의 사안에 대해 이 남북 협력의 공통적, 그러니까 우리 민족끼리를 주장하는 거지요. 이거에 대해서 발언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미 국무부는 대변인실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느냐? 문재인 정부의 전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동지 샤랍, 뭐 그냥 한마디로 야 비켜, 임종석 비켜,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성산TV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광고를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잠잠했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이번에 대놓고 창작가 비평이라는 문학 관련지에, 뭐 말이 문학 관련지지 좌파들의 언론 그 미디어 매체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 지식인들의 잡지라고 할 수 있는 창작가 비평에 이 임종석 씨의 그 논단, 그러니까 그 인터뷰식으로 소상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역시 머리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배운 사람들은 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이 빠지지 않는구나. 저희 같은 탈북자들은 실제 북한에서 태어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억압적으로 받았던 몸으로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독재를 항거하고 북한 인민들을 해방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죠. 그러나 임종석 동지 같은 386 주사파 세력들의 마인드는 뭐다? 역시 이 80년대에 반미 자주를 외치고 북조선 청년들이 오라 남으로 가자 북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미제 양키를 몰아내고 이 땅을 자주적으로 해방하자 라고 했던 임종석 동지의 이 머리는 변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굳이 오늘 방송을 제가 무슨 전대협의 반미를 미제를 때려부시고 미국 문화원을 불사르자 뭐 이런 임종석 동지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나가서 림스경 동지를 평양에 파견해가지고 솔라문해고죠. 우리 남조선 한 청년 전대협 청년학대들은 북한을 열렬히 흠모하고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라고 했던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도망다니던 이 전대협의 임종석 씨 이야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뭐 다 아는 사실이죠. 자, 왜 그러면 제가 여기서 강조를 하느냐? 사실 제가 임종석 씨에 대한 방송은 굉장히 많아요. 참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임종석 씨에 대한 북한 커넥션도 제가 잘 알고, 임종석 씨가 하바롭스크나 러시아를 통해서 북한에 하려고 하는 사업도 잘 알고 있으며 지금 북한의 아태 태평양 위원장으로 밀려난 통일전선부 수장이었던 김영철과 한국의 아태 재단과 북한하고 꿍짝꿍짝하는 정보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있는 법. 자,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려고 하는 핵심이 내용이 뭐냐? 그동안 잠잠해했던 임종석 씨가 대놓고 창작가 비평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동안 미 국무부는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남북 교류 협력에 대해서는 한미 워킹그룹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서만 핸들링 했는데 이번에 임종석 씨가 짤까당 나서가지고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드디어 나서서 미국을 배제하고 김정은이와 남북 협력을 할 수 있다. 김정은이는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솔직하고 멋있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가 딱 나오자마자 미 국무부가 뭐야 저 새끼, 뭐야 너 임종석, 야 비켜,
뭐 이런 욕 비슷한 건데 미 국무부도 그 워딩을 굉장히 차분하게 차분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임종석 동지가 죄송합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밝힌 창작가 비평의 자료가 무엇이냐? 5월 22일 발간된 창작가 비평 여러모에는 임종석 씨가 뭐라고 했는가? 북미 간 대화가 안 풀릴 때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큰 제목은 무엇이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의 길이라는 이 기고문에서 올해도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 간의 전진이 없으면 문 대통령은 미국과 충분히 소통을 하되 부정적 견해가 있어도 이를 만들고 밀고 나가려 할 거다. 뭐야, 미국을 쌩 까고 지금 무슨 일을 준비한다는 거죠. 자, 임종석 씨는 계속해서 지금처럼 제재를 너무 방어적으로 해석해서는 절대로 남쪽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 그 뭐죠? 미국의 단독 제재법과 유엔 안보리의 제재법을 어떻게 해야 된다? 방어적으로 해석한다. 무슨 이야기야? 쌩 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대북 단독 제재법과 유엔의 대북 제재법을 쌩 까고 우리만의 새로운 룰을 만들어서 북한하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며, 또한 5.24 조치가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통일부의 발표보다 굉장히 업그레이드 나간 거죠. 자, 그러면서 임종석이는 대북제재 관련 사안을 조율한다는 취지로 운영되는 워킹그룹에서 통일부가 빠져야 한다. 워킹그룹은 통일부의 독이 되는 것이다. 자, 뭡니까? 작년도에 마이크 폼베오 미 부통령 미 국무부 장관이 스티븐 비건 북한 특별대표랑 만들었던 한국과 북한의 퍼주기를 못하게 했던 한미 워킹그룹에서 통일부가 빠져야 된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통일부는 이제 손 떼고 한미 워킹그룹은 한국은 빠지고 미국 사람들 자체로 운영하고, 쉽게 말하면 결정권을 이제는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계속해서 임종석 씨는 창작가 비평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당시에 스티븐 비건과 이 한미 워킹그룹을 엿먹인 이야기도 계속하고 있으며, 이 임종석 씨는 비건 대표가 오케이 하기 전까지는 남북 소통을 올스톱하라는 압박을 받았다며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쉽게 말하면 한미 워킹그룹이 대한민국 정부, 문재인 정부와 한국 기업들에게 북한에 퍼즐 내면 퍼져, 북한과 교류하려면 교류해, 너희 세컨더리 보이콧 걸릴 수도 있어, 그래도 할래? 뭐 이런 이야기에 힘들었다며, 또한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연락사무소 설치와 군사 합의에 관한 남북 간 합의사항을 밀고 나갔고, 비건 대표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남북이 도장을 찍었다. 미국의 뒤통수를 쳤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뒤통수. 그러면서 이 임종석이는 계속해서 북한 김정은에 대해 솔직하면서도 당당했고, 그러면서도 북쪽이 의미 있는 입장을 낼 때는 표현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다시 말하면 삶은 소대가리 같은, 앙천대소 같은 그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게 북한에 뭐 해야 된다? 아첨을 해야 한다 라는 의미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5월 22일 날 좌파들의 성지, 좌파들의 지성지라고 하는 창작가 비평에 나왔던 임종석 씨의 현 주소입니다.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두 가지로 함축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미국의 규제와 미국과의 공조가 아니래도 미국을 배제하고라도 북한하고의 일을 만들 사람이다.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그렇게 했던 예가 있다. 우리는 스티븐 비건 엿먹이면서 남북연락사무소와 군사회담의 도장을 미리 찍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5.24 조치가 실효가 없다라고 한 통일부의 그 의지에 힘을 실어준 것이며, 나아가서 뭘 하려고 한다? 미국을 배제하고 이 남북이 공동으로 문재인과 김정은이의 남북협력 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이제는 움직여라. 대놓고 북한하고 미국이 대놓고 반미주의자의 그 사상이 나온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미 국무부가 바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느냐? 굉장히 여유 있으면서도 임종석 동지의 패를 꼭 찔렀죠.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2일 한국 정부가 제기한 남북 협력의 본질은 비핵화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한국 정부에 발표한 데 이어 미국과의 협의가 배제된 적극적인 남북 협력 필요성을 제기한
전 한국 청와대 고위 인사 임정석의 발언에 대해서도 미국과의 조율을 거듭 강조했으며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한국의 임정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올해도 북미 간 진전이 없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충분히 소통은 하되 부정적 견해가 있어도 이를 만들고 밀고 나가려 할 것이다. 밀고 나가야 한다라는 의미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간에도 이야기했듯이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협의 없이도 이를 만들어 이 판을 펼칠 거다. 판을 펼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이 논평을 의뢰를 했더니 미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은 남북 협력을 지지한다면서도 그러나 남북 협력이 반드시 비핵화의 전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우리의 동맹국이 일본과 캐나다와 기타 다른 나라 동맹국들이 한국과 지금 조율하고 있다. 문제의 사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미국의 동맹국들은 한국 정부와의 문제를 공통적으로 협의될 수 있게 관련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과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이 미국의 동맹국들 일본, 캐나다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캐나다나 영국과 이런 동맹국들, 한국에 빠진 상태에서 지금 동맹국들과 협의하고 있는 이 와중에 임정석의 이런 발언들은 뭘로 비춰질 수 있다? 그거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 사실상 임정석 전 비서실장의 발언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며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을 외면하려는 한국 정부에 대한 미 국무부의 부정적인 의지가 반영되었다는 해석이며 이런 반응들은 임정석 비서실장 발언이 나온 이후에 공식적인 미 국무부 대변인실의 입장이다 라고 미국의 소리를 방송은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해드렸습니까? 미 국무부가 공식적으로 임정석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비켜, 꿈깨, 반미주의자 따위가 내가 원하는 미국을 제끼고 너희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하고 교류할 수 있어? 해봐. 반미를 부르짖던 당신의 머리에서 과연 어떤 게 나오는지, 앞으로 미국의 한미 워킹그룹과 미 재무부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귀추가 전망되는 미 국무부가 임정석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비켜 이씨.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열공.